외국 기준으로 휴일에는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 정보 및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자, 일단 코인리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줬기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129만 개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중에 중복된 지갑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트코인 1개 정도는 들고 있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잭 돌시 트위터 CEO는 이야기하기를 나이지리아인 중에 32%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국수와 더불어 가지고 암호화폐 도입률 최고 수치를 자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 정도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콜롬비아 대통령 자문이 다음과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가장 훌륭한 소프트웨어다. 콜롬비아 역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자, 역시 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남미 국가들 역시 이대로 가게 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며 비트코인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멕시코의 3대 부호 살리나르 회장, 최근에 트위터상에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봐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재미난 질문들과 답변들이 소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친히 답을 달아준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재미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다음 빅 크립토 코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음에 크게 성장하게 될 코인은 무엇으로 점치고 있느냐? 왜 사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살리나르 회장님 대답해 주시기를 깝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만 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멕시코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달러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어떤가?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달러는 거대한 사기다. 연준 이놈 시키들은 사기꾼 놈들이야. 이놈들은 11년 전 8천억 달러의 자산을 지금 8조까지 늘렸어. 에라이 한강물 팔아먹을 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저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 이 살리나르 회장이 본인이 소유한 은행에 비트코인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멕시코 금융당국이 이를 금지시켜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부가 싫어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은행은 규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 체인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을 그래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코인을 고르겠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데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선택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건방지게 어떤 놈이 살리나르 회장님의 연세를 여쭤봤다라고 합니다. 몇 살이세요? 하니까 네가 알아서 뭐하게, 지금은 그게 중요해? 멋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나는 일단 행복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젊어. 행복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나이는 먹었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장님 도지코인 트윗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어떤 도지코인 매니아가 물어보니까 이 살리나르 회장 이야기하기를 장난하냐? 도지는 나쁜 조크일 뿐이야. 개소리마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억만장자 회장이면서도 일반인들과 꺼리낌 없이 말을 섞는 털털한 살리나르 회장. 멕시코 쪽에 비트코인 기둥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 실버트의 최근 트윗이 사람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그는 2만 달러까지는 자석처럼 비트코인이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예측이 맞았었죠. 그랬었던 그가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이번에는 10만 달러에 자석처럼 달라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수 있을까요? 베리 실버트의 예측 두 번째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기대가 됩니다. 자, 물론 베리 실버트가 이렇게 막 던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좀 있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렉트 캐피탈의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주황색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 46,000달러 위에서 일단 마감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마감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조정을 받고 대략적으로 44,000달러 선에서 반등을 해주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봉으로만 봐서 그렇지 만약에 44,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들도 한번 크게 휘둘릴 수는 있겠죠. 자, 과연 비트코인 주봉 마감은 어디에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인가? 몇 시간 안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역시 10만 개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한 주소 숫자가 지갑 숫자가 4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인 아비트롬이 8월 하순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역시 최근에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유명 분석가 트레이더 X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금 이 저항을 뚫고 위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만약 이 저항을 지지선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2,7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44,000달러대까지 가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이쯤까지 한번 조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보다 높은 저점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전제하에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포춘지에서 포춘지의 커버를 NFT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전부 다 완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50%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 50%는 포춘이 이 비트코인처럼 그대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간만에 진리카 소식이 또 나왔는데 조만간에 진리카에서도 본격적으로 NFT 사업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디파이 NFT라고 하면서 광고가 되고 있으며 NFT 아트 등등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준비 단계에 있는 진리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솔라나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 차트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 솔라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에 50달러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이전 고점을 깨기 위해서 상승하고 있는 솔라나인데 사토시 차트를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항 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지지 확인 받고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비체인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체인이 심플렉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심플렉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플렉스 파트너 네트워크들을 상에서 보다 빠르게 법정 화폐로 비체인을 매수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렉트 캐피털 분석가 비체인 관련된 차트도 게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체인 사토시 차트 주봉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비체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준다면 비체인도 솔라나처럼 이전 고점에 도전하지 말란 법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아베 창업자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는데요. 흥분되는 일이 있어서 더욱더 흥분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아베에 관련된 어떤 중대 발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을 장식할 마음이 훈훈해지는 훈제 연어 같은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년 전에 한 남성은 자신의 여자 조카가 태어나자 조카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3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오늘날 얼마가 되었느냐? 16,007달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비트코인 레딧 커뮤니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유하자 같이 조카 선물로 사람들이 0.22788비트를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1,48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합쳐가지고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2,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와, 조카는 정말 수지 맞았죠? 그런데 조카는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조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돈 가지고 은퇴를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특히 베리 실버트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10만 달러를 시작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비트코인 들고 있는 양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액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날이 부디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달러 가치는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완전 작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먼저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에이, 뭔 상관이야. 내 알 바 아니지.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이 좀 됐다, 재밌었다 싶으시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훈제 연어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